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빌드업 코리아 2023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세션 우리의 건국 아버지는 누구인가, Who's the father of our country의 좌장을 맡은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미국의 건국 정신을 공부하고 또 한국에 전파하는 1776 연구소의 소장이시고 또 예수는 사회주의자인가, 레이건 11,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의 기초는 보수다 등 보수주의 서적을 번역하신 저명한 조평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웨인 그루덴 목사님의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을 번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성경에 따른 정치라고 아마 번역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워낙 책이 두꺼운 600쪽짜리라 상하권으로 나눠서 상권이 이번 12월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성경에 따른 정치, 네, 라는 제목의 책이 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치 외교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고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신 김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역사, 중국에 대해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 네, 또 나눠주실 말씀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에서 프로라이프 생명 존중 운동과 북한 동포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며 교회와 나라를 깨우고 계신 부산 생명수 교회의 강성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는 포항에서 마찬가지로 북한 동포 해방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보수주의 운동을 열심히 해나가고 계시는 우리 장선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다방면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1776 연구소에서 오늘 부스 앞에서 우리나라 건국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당신의 최애 한국인 국부는 누구인가 했는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1등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1등을 하셨고, 이제 어떤 분은 볼에도 하트표, 뽀뽀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받았는데요. 한번 박수로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국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요. 나는 이분을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크게 박수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작게 하시거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와, 열기가 뜨겁습니다. 나는 백선엽 장군을 우리나라 국부라고 생각한다. 다음, 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다음, 기대가 됩니다. 나는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다음, 안창호 선생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나는 서재필 박사를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상재 선생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나는 윤치호 선생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생각한다. 자, 다음으로
네, 두 번째 투표였습니다. 당신의 최애 외국인 국모는 누구인가입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박수로 평가하지는 않도록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메가더 장군, 프란체스카 도너리 여사가 이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별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평세 박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또 정통하신데 과연 한국의 건국은 미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한국의 건국이, 특히 한국의 건국,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미국의 건국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부로 우리 미국의 워싱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고, 우리의 국부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배워야 된다,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파운딩 파더로서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미국의 건국과 그 정신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미국의 국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애덤스나 뭐 제임스 메디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구상할 때 미국만을 위한 나라, 정말 최고의 나라를 구상하면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냐면은 가장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겠다, 나라, 모든 나라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구상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때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또 서재필 박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미국의 건국을 보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를 구상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랬고, 또 구체적으로는 1919년 3.1 운동이 있은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굳이 모이셔서, 사실 필라델피아에는 한인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필라델피아에 모이셔서 또 한인 대회를 코리안 컨퍼런스라고 안 하고 굳이 코리안 컨그레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 그 필라델피아에서 컨티넨탈 컨그레스, 대륙회의라는 그 대륙회의에서 나라를 구상했던 것을 본따서 코리안 컨그레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려고 했고, 실제로 미국의 국부들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이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제1차 한인 회의 코리안 컨그레스에서 나온 결의안이 10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결의안이. 근데 그 결의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하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정부의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데 그 말이 원래는 어디 나오냐면 미국의 독립선언문 두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가지가 있는데 다 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만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는 가급적 미국의 모델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구상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우리 앞으로 생겨날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교육에 가장 힘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논할 때 한편으로 미국의 건국을 떼어놓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국제 정치 외교 분야의 전문이신 김지영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건국을 하고 또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해당 국가의 국부가 어떤 비전,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 그것을 정말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졌는지가 결국에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공과 실패, 얼마나 잘 살고 번영하고 행복한지, 또 그 국가가 또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얼만큼 좋은 기여를 하는지, 또 후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정신에 따라서 흥한 나라도 있고 잘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 한반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승만 키즈, 우리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고 번영하게 살고 있고, 김일성의 키즈들, 지금 수잔 솔티 여사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아사다가 나오는 비극적인, 또 인권이 가장 유린되는 우상숭배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장 극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저는 성공한 나라로 대표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 이스라엘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 시대에 정말 엄청난 정치적 실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없는 자유인의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든 국가의 권력을 최대한 자제하든 그런 나라를 정말 실험적으로 만들었고, 그 나라가 인류사에 기여한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나라, 특히 자유인의 공화국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정말 이 땅에 고려는 귀족의 나라,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거쳐서 자유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땅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에 맞서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자유인의 공화국을 만드셨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들이 그 만만치 않은 이슬람 세계에서 그 나라를 건국해서 나라 자체가 스타트업이고, 스타트업의 역사를 밟아오면서 지금까지 역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국부들의 역량과 실력, 비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할 수 있고, 그분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아주 지혜롭고 신앙과 영성을 고루 갖춘 겸손한 훌륭하신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과 중국, 저는 뭐 쿠바, 인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 여러분, 마오쩌둥 여전히 천안문 광장에 그의 사진이 붙어 있으나 그 나라는 6천만 명의 희생, 공산주의 실험 가운데서 희생을 하고 지금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주변국의 무서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나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체제를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슬픈 역사, 그것도 근대화와 문명 택치를 거친 나라가 이런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이프란 없지만 중국이 또 다른 국부를 가졌다면은 최소한 타이완만한 중국이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가 두 번 있을 뻔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을지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고 번영하게 산다면은 그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한반도가 이 핵미사일과 분단과 이념의 코스트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나도 국부의 역량과 실력, 비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느끼고 또 참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성민 목사님, 우리나라의 국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여기 섭외 받을 때 안동에 있었어요. 안동에서 도산서원을 걷고 있었단 말입니다.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우리 민하 대표님 전화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부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도산서원을 걸어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퇴계 이황이 뭐 했어?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일행 중에 아무도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000원짜리 우리 지폐에 퇴계 이황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자주 봤던 얼굴의 사람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셔서 이 퇴계 이황 선생님 뭐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평민들이 쓰는 한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대.
그게 참 귀한 일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족들 자제들만 교육시킨 게 아니라 이 일반 백성들 자제들을 교육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한 200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아니 그러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6년 의무교육제 전 국민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한글, 우리나라 그 최초로 한글 가로로 쓰기 시작한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 세로로 쓰는 한글이었다가 가로로 쓰는 문화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사람은 퇴계 이황이 아니고 율곡이, 여러분 뭐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율곡이 아무도 모를걸. 신사임당 뭐 한 것 같아요. 신사임당. 시 잘 적었대요. 아니 여기 제가 다른 나라들 여기 보세요. 여기 $100에 누구 있습니까? 여기 벤자민 프랭클린. 또 제가 이거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5에 뭐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잘 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 중요한 가치를 형성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집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집회 안에 사실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이승만이 본래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를 그 G마켓 SSG에서 샀습니다. 예? SSG.com에서 제가 샀어요.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집회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는 관련 없는 네. 인물들이 이제 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제2공화국 그 윤보선 이후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바꿔버린 어떤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집회 잘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에 스티커라도 붙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부가 누구냐 할 때에 성경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너희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듯이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공급하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버지는 누구냐 할 때에 이 나라를 공급해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는 부국강병이죠. 그러니 이 일을 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일을 누가 했냐 했을 때 사실 이 열방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먼저 하셨죠.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보호해준 역할을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정말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호받고 또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다음으로는 장선범 목사님.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인가, 이게 정말로 뜨거운 논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부가 누구냐 인식하는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역사 인식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부에 대한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국부, 아버지가 누구냐, 이 나라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대한 이 논쟁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 문제입니다. 청문회에서 우리 장관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에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 사람도 장관이 되고 현직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역사 교육이 왜곡되어 있다. 올해 도입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 11종을
이 검정 교과서죠. 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부각해서 뭐 독재 정치다, 부정선거다, 뭐 이런 부분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중등, 고등 역사 교육도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국부에 대한 이 논쟁이, 혼란스러움이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는 누구신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에 국민의 대표자 198명이 모여서 나라의 최초 재헌국회를 열었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가치 시스템인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국가가 된 것이죠. 이때 이 모든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에 우리 이승만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승만이 초대 국회 임시의장으로 추대돼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제정함을 통해서 나라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세상 가운데, 국제사회 가운데 출산시켰다. 셋째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을 12년 동안이나 헌신적으로 돌보고 양육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그 유아 시기를 키우기까지 하셨다. 이러면 정말로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쩌면 오늘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평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한 현대 보수주의를 만드신 분이죠. 누구냐면은 러셀 커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을 전달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We are not born yesterday. 어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많은 선조들, 우리 아버지들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번영한 삶을 사는 거는 우리 선배 세대들, 특히 건국 시대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위대하신 비전과 능력, 겸손하신 그런 삶의 자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또 다음 세대의 또 삶과 또 우리 세대가, 이 나라가, 또 인류 역사, 특별히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무한한 축복을 타고난 우리가 또 세계를 축복하고 또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잘해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원고대로 안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국부 안에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아버지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보호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성경적 가치관, 성경에서 자녀는 어떻게 해라, 어미는 어떻게 해라, 아버지는 어떻게 해라, 그걸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애국이요. 아멘.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애국하시다가, 그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잘렸는데
제가 이제 세 아이를 키우는 이제 아빠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아버지시라는 것, 그 훌륭한 아버지를 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독립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서 살아갈 마음, 이 독립 정신을 우리 각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고,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 제도고, 셋째는 한미동맹 외교 안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이승만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귀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그 독립 정신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아직까지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 이 복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네, 그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기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 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Korea, God bless America. 여러분 감사합니다.